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일어나는 심한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전쟁이라든가 큰 재해 후에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거리두기 강화에도 팬데믹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세가 다시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후이변으로 자연재해 증가부터 해산물 어획량 감소까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생명의 바다를 굶주리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수은 그리고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물고기 부족에서 해수면 상승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밥상 물가는 지금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과열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지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내수가 위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 실사지수지요. BSI는 지난 7월에 87을 기록하며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경제심리지수지요. ESI도 103.9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카드 매출액 등 소비 지표가 양호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소비가 위축되더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면 팬데믹 확산세가 확연히 감소했는데요. 최근에는 4단계 실시 이후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소비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산업의 총체적인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은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하반기 들어서서 지금 실물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요. 물류비가 증가하고 기상이변으로 헌환성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도 전국적으로 팬데믹이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35.8%로 G7 국가 중 지금 꼴찌를 면하고 있는데요. 지금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에 2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까지 했는데요. 일본도 지금 갈수록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 도시의 대기질이 최악의 지금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연기가 코로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산불 오염 물질이 환자들의 면역 체계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독일, 터키, 라오스, 나이지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기록적인 폭으로
산사태와 건물 붕괴 등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지하철과 터널이 물에 잠기기도 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은 농산물 생산국이 작황부진으로 지금 전 세계가 농업과 관광산업에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이상을 이어온 팬데믹 사태 대유행으로 각국은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인하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가치는 폭락하고 자산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됐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진 만큼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이 배급 센터줄도 더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자리를 잃은 주민이 속출하면서 수급자는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외외는 아니지요.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도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앨런 장관은 만약에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와 모든 미국인의 생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규모는 23조 4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로요,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 930만 명 중에 61%에 달하는 576만 명이 1차를 접종했고 57% 이상인 532만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여 백신을 맞은 중증 환자 증가 속도가 지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백신 접종자이든 미접종자이든 비슷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천연두처럼 전염력이 강력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란 힘든 것이 바로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은 팬데믹 종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요. 부강한 국가는 백신을 독점하고 가난한 나라는 백신 구매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개도국들은 팬데믹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개학 등 사회적 이동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을 이후에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유행이 연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전염병으로 앞으로도 치명적인 변종 출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기존의 모든 백신을 무력화할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미국의 과학자들은 둠스데이 변이, 즉 인류 심판의 날 변이가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는 팬데믹 사태 장기화와 기후변화 등 농수축산물 생산국 작황 부진과 노동력 부족 상황, 수요보다 생산 부족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1973년 소일렌트 그린은 환경 손실과 식량 부족이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2022년을 배경으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예측한 바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